한서 법률사무소 변호사신 그 정인국 변호사님께서 이론적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와 그 보안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배경 지식 없이 제가 이 발제를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앞에 기자님이라고 들어서 기자님께서 기자 입장에서 좀 생동감 있게 그렇게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나는 좀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나왔는데, 예, 지금 앞에서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신 걸 듣고 나니까 기자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했다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져서 이걸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 위주로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직접 수사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된 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게 직접 수사를 못하고 앞으로 공소청이나 공수처, 중수청이 수사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인 약자라는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시지만 뭐 경제범죄, 이를테면 대규모 사기 있죠. 뭐 다단계 판매, 뭐 조입할 사건이라든지 그밖에 주가 조작 등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 이런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입니다. 일단 검사에게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졌고요. 단복이 되면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어진 대신에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신설됐습니다. 과거에도 보안 수사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에서 그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한 45%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한 15% 정도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그 직접 보안 수사를 못하게 되면 45%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보안 수사 요구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지가 약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그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뭐 PPT 보시게 되면 2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보안 수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1개월 이내 못하겠다 그러면 1개월 연장해서 플러스 1 한다. 그래 2개월 내에 그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피해자 혹은 피의자를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해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구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피해자 혹은 피의자를 불러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 잡고 경찰도 나름의 수사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관계자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잡는 데에만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혹은 두 달 안에 이 수사가 완료된다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결국 이거는 훈시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겼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역시 그 방금 3번도 마찬가지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이 가능한데 경찰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럼 그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요구한다. 직무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추가된 게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권. 그러면 검사님이 고소인도 보고 피의자도 다시 본 다음에 억울한 점을 밝혀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검사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야 이게 증거로 활용이 안 되는데 굳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검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조사를 해봐야 이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가 안 되는데 뭐하러 열심히 불러가지고 몇 시간씩 억울한 사정이 있는 점인지 들어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검사의 뭐 의견 청취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뭐, 그래도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고 사법경찰관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면 검사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생각외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가 그렇게 무슨 적대적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게 되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거를 사법경찰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의지도 하고 의존도 하는 건데 이 보안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한테 의견을 요청한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나름의 저자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자세를 통해서 의견 요청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일단 이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얘기하면서 일단 문제를 점을 어느 정도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또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대로 실제로 그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수사의 지연 가능성입니다. 뭐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하고 경찰이 요구하는 방법만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15% 정도를 검사가 수사를 요구하고 45%는 뭐 사소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직접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45%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경찰한테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그 수사한 결과를 다시 검찰한테 보내고, 우리가 탁구할 때 핑퐁이란 얘기를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피의자 대리도 하고 고소인 대리도 합니다. 그럼 하다가 사건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경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고소한 사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접수된 사건이 워낙 많아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록도 못 읽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름의 경찰의 입장이 또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또 몇 달 뒤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요, 경찰 인사이동으로 담당 경찰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바뀐 담당 경찰관 같은 경우는 아직 인수인계된 내용을 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핑퐁하다 보면 결국 경찰 임기 바뀌고 계속 경찰이 그 직무가 바뀌고 하다 보면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처리할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뭉텅이 사건 계속 넘기고 뭐 저는 뭐 1년, 2년 넘어가는 사건도 지금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1년, 2년 정도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그 3번에다 적어놨는데, 뭐 이를테면 제3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고소가 피해자 회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사기꾼이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했다. 그럼 형사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핑퐁 수사로 1년, 2년씩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편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무고. 사실 무고 사건도 생각외로 숫자가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무고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건이 종결되어서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 입장에서도 내가 억울한데 사건 자체가 1년, 2년, 몇 년씩 끌다 보면요, 이게 주변에도 알려지고 직장에도 알려집니다. 정말 억울한 피의자인 경우에도 몇 년 동안 저 사람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피해자나 피의자나 모두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앞에서 그 두 번째 또 그 문제점 적어놓은 거 보면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사건 은폐 가능성이라고 나왔는데요. 뭐 국어적인 의미 자체가 부실 수사는 대충 하는 거고 사건 은폐는 사건을 숨기는 건데요. 뭐 여기 대해서는 아까 뭐 장윤계 사건, 날라차기 사건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한 내용을 더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먼저 다만 불송치 사건,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결정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 성범죄, 아동학대와 같은 7대 주요 범죄의 경우에는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그 서류를 검찰에 전권 송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7대 범죄가 아닌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뭐 7대 범죄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재산죄는 여기 7대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무슨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다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됐을 경우에 검찰 과정에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 살인 사건이 이 7대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살인 사건 등등의 경우에 이게 뭐 약간 말의 어폐가 있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도 불송치로 끝났을 때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적어놓은 거 보게 되면요,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의 신청 기간이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요, 3개월 단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그 일반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쓴 거랑 또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쓴 거랑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떤 걸 더 잘 들여다볼지는 명확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서영교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 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국선 변호인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국의 국선 변호인이 260명입니다. 전담이 260명이고요.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인은 뭐 살짝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45명입니다. 그럼 1년에 경찰의 뭐 고소고발 등 그다음에 경찰에서 입건되는 사건 수가 한 7, 80만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7, 80만 건. 그리고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인 45명. 과연 이게 국선 변호인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선교인은 뭐 급이 아시겠지만 한 600만에서 800만 원 받습니다. 예, 세전입니다. 세율이 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변호사, 사선 변호사한테 이 신청을 하려고 한다, 고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착수금, 뭐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치 사건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미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뭐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중상해로 송치했던 게 나중에 결국 뭐 살인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살인이었다가 강간 살인으로 바뀌었고, 한 번 더 봐야지 법리적으로 빠뜨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점, 이 무죄 내지 공소 기각의 폭증 가능성. 이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구멍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게 위법한 증거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 분명히 심증상으로 판사가 볼 때 유죄가 맞거든요. 근데 판사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증거 재판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도 속이 상합니다. 여기 대해서 그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 사건 많습니다. 기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억울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 심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계 사건 판사가 하나하나 수사하고 조사한다는 거,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뭐 무죄 내지 공소 기각이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단 이거는 뭐 그 명확한 사실일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이것도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요. 범죄 피해자의 구제 비용이 부담이 증가합니다. 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억울한 점을 밝힌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 지연 수사, 결국 그 국민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의 경우에는 일반 사선 변호인을 그 선임한다고 할 때 피의자이건 피해자이건 뭐 국선 변호할 때 건당 한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자기 비용을 들여야지 피해자가 그 자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등등의 그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가 될 텐데, 결국 이거는 저와 같은 여기 뭐 변호사님들 여러 분 계신데요. 변호사들한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만큼 예. 제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뜻을 그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그 향후 전망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부실 수사 혹은 수사 은폐 지연 수사 등이 있을 때, 뭐 최강욱 전 의원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에 대해서 피해자가 찾아갈 부분은 언론밖에 없습니다. 기자님들 찾아가서 기자님들한테 이런 사건인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준다. 경찰이 아무리 생각해도 피의자와 무슨 관계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자님들이 취재를 들어가서 취재를 통해서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겠죠. 그런 언론 보도가 증가해서 결국 언론 취재를 통해서 부실 수사가 밝혀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양가리본, 저 나름의 반전 포인트인데요. 저는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한 1년, 2년 내에서는요,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부실 수사, 그 사건 은폐를 하게 되면은 언론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겁니다. 그럼 부실 수사, 은폐된 수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한 1년, 2년 정도 정신없이 경찰이 때려맞겠죠. 국민들이 지금도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60%인데, 그런 언론 보도가 계속 뭐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런 건이 앞으로 없겠습니까? 계속 발생하게 되면 60%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 내후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자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다. 그러면 결국 검찰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로 인해서 다음번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바뀐다. 그럼 국민의힘이 법을 개정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피해자분들은 한 1, 2년 정도는 앞으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한 1, 2년 정도만 안타깝지만 참고 견디셔라. 그럼 분명히 한 2년 뒤에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이 인정돼서 과거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도 약간 답답합니다. 예. 결국 2년 동안은 그 사회적인 약자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 인정한
정리하자면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인국 변호사님께서 그 보안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안 수사 요구권의